네, 오늘 전국 상황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 중인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의총 분위기부터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오전에 있었던 의총 분위기 함께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총장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들어갈 때 화기애애하고 웃었고요.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나올 때는 기립은 하되 박수 대신에 고성이 나왔죠. 그래서 뭔가 지금 의총장에서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스케줄이나 또는 단일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또 의총장에서 의원들 질문을 받고 이제 이런 순서를 막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일방적인 입장만 얘기하고 퇴장을 하니까 의총장에서 그러려면 뭐하러 의총장 나오셨느냐 이제 그런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리가 오늘 처음으로 그러니까 경선 후보로 경선 치르고 대선 후보 확정되고 나서 처음 만난 상견례 자리도 같이 겸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상견례 자리인데도 저렇게 좀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거 없이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나가니까 오늘 좀 성과는 썩 좋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보신 것처럼 뭐 꽃다발도 증정을 하고 박수도 터져 나오긴 했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봤던 장면이 한 번에 의원총회에서 있던 장면이라는 게 참 놀라울 정도로 시작할 때와 끝 분위기가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가 좀 약간 늦게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도착한 것이 뭔가 결단을 좀 내리고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어떤 발언을 쏟아내느냐에 대해서 아마 귀추가 주목됐던 것 같은데 역시나 근데 전혀 변한 것 없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강한 실망스럽다고 짧게 얘기하고 나가버렸잖아요. 저는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나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나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건 5월 3일입니다. 물론 의원총회에 출석한 건 오늘이었지만 6일 지난 오늘이었지만 사실 이 후보로 선출된 후보에게 꽃다발 증정하고 뭔가 환영하는 자리가 너무 늦게 이루어진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다소 그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서운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오늘 뭐 당 지도부가 꽃다발도 증정을 하고 뭐 전 의원들이 다 기립을 해서 또 축하도 해주고 그랬는데 당 지도부가 배석한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수용할 것을 좀 기대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11시에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11시 10분 넘어도 안 오니까 아직 후보가 출발 안 했다라고 하면서 30분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었고요. 결국 1시간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뭔가 이제 좀 본인이 한번 물러서는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멘트를 할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감을 줬었죠. 근데 나오니까 전혀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그런 입장을 내는 걸 보고 좀 의총장이 나갈 때 의총장 이제 김문수 후보가 퇴장할 때 너무 기대와 다른 모습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이 그래서 나왔던 게 아닌가, 고성이 나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와 다른 모습이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비판을 좀 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뭐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전 그 내용들을 좀 쭉 들으면서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이 지리멸렬한 상태를 보면서 김문수 후보 책임이냐 아니면 한덕수 후보 책임이냐 아니면 쌍권이라 일컬어지는 지도부의 책임이냐 이런 얘기가 다 분분히 있었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의 얘기에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5월 3일 날 선출된 날 밤에 지도부가 찾아와서 그 당시 지금까지는 뭐 고성이 오갔다라는 소문만 있었고 그런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김문수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네. 아니 나를 찾아와가지고 사실 그때 꽃다발을 받을 걸 기대했었을 텐데 나에게 요구한 거는 선 단일화 후 선대위 구성. 나는 선대위 구성을 위해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사무총장을 누구로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일단 단일화부터 하라라는 압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홍준표 전 시장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뭔가 이미 뭐 배우가 있었던 것 같다. 이미 짜여진 각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김문수 후보의 뭐 좀 토로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렇게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도 또 들은 장면이었습니다. 예. 아마도 오늘 그 단호한 모습을 좀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그러니까 당이 주도한 단일화는 절대 협조를 안 하겠구나. 이제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줘서 다음 주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단일화 방안 수요일에 방송 토론하고 목금 여론조사 이 방법을 좀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좀 언행이 좀 거치고 강한 발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했던 그 발언 중에서 당이 본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뭔가 뭐 불법적인 그런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오늘 이제 기각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 다 기각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 당의 후보 아니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는 거고요. 또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전부 다 절차에 맞춰서 준수해가지고 선언이 됐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 입장 확실하게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불법적인 행동 이런 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예우 안 해준다. 이제 이런 느낌은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게 꼭 불법이라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불법이면 오늘 기각 결정 나기는 어려웠을 거다 그래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김 후보가 대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과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그 본인의 그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 맞습니다. 법원 지금 대선 후보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를 불법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네. 불법적 행위가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뭔가 불법적 행위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 거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뭔가 인용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법원은 이 정당 내부에서 일어난 일, 정당 내부에서 결정된 일에 대해서 뭔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우리나라는 정당법에서 이제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침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 역시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그 목적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정지해달라는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로 인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는 열리겠죠. 다만 아직 남아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린 이후에 그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 그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또다시 이거는 또 불법적인 것 아니냐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법원이 김문수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그럼 전당대회를 열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오늘 단일화가 예. 단일화 협상에 지금 2대2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오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은 그때는 전당대회를 열 거라고 봐요. 그러지 않다 그러면 지금 굳이 미리 전당대회 절차를 준수해서 이렇게 예고를 할 리가 없는 거고요. 전당대회 여는 목적은 후보자가 만약에 교체될 경우를 대비한 준비 절차기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상당히 김문수 후보에게 압박이 될 겁니다. 내가 여기서 단일화 협상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정말 내가 전당대회가 열림으로 인해서 후보가 교체되고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 이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동력이 돼가지고요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 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좀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장 내일 갑자기 뭐 토론회를 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당장 내일 토론회 직후에 뭐 여론조사를 돌려서 그것까지 포함시키자 뭐 다양한 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상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 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건 사실상 후보 교체를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를 그 교체하는 과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한들 이미 후보는 등록이 된 이후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 그 입장은 어떻게 보면은 후보를 등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등록된 후보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판결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혹시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1일 이후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어떻게든 단일화 협상에 다시 나서서 뭐 내일 어떻게든 여지를 만들든 뭔가 다른 과정을 만들든 지금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단일화 협상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렬되지 않고 뭔가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든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김문수 후보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을 두고 뭐 항고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없죠. 지금 법원의 결정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이 한번 더 도전을 해보겠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후보가 교체될 수가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단일화를 끝낸 게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이제 비교가 아마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지만 뭐 결정문에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걸 법원이 명확히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결국 뭐 본인이 국민의힘 당 그 후보라는 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한 걸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맞습니다. 지금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만 뭔가 그 여론조사 공표 못 되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뭔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보가 교체됐을 때 그 이후에 뭔가 그거에 대한 뭐 불법성이나 이런 걸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거 봐라 법원이 나의 이 후보자 인정을 자유를 인정해줬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라든지 후보 교체 사유가 막힌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오늘 뭐 앞선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도 냈었잖아요. 그럼 오늘 만약에 이 협상 8시 30분에 있을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한덕수 후보로 교체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 거죠. 단일화가 성사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단일화 성사되는 가능성이 커진 거고 단일화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단일화 얘기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이 경선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단일화에 염두에 둔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경선을 치르고 최종 후보가 되고 나니까는 지금 한덕수 후보와 지금 김문수 후보와 지지율이 비슷합니다. 크게 나지가 않는 거죠. 한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막상 단일화해서 여론조사라든가 방송토론했을 경우에 승부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해서 누구 한 명이 정리된다 이거는 확실하지만 그게 한덕수 후보로 될 거라 이것은 예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매우 다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뭐 단일화가 된다면 어떤 후보로 될지는 저희가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나왔던 이 가처분 기각 결정이 이 단일화 협상 재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당대회를 열지 않도록 해야 본인의 교체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 것이었는데 일단 전당대회가 열리게 됐기 때문에 물론 대변인께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뭔가 이 지지율이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결과도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 일주일 동안 뭔가 하다 보면은 아직 검증되지 못한 한덕수 후보가 토론이라든지 뭔가 일정상에서 아니면 발언 실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역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뭔가 11일 이전에 지금 오늘 기각 발표로 인해서 11일 이전에 모든 것이 정리돼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단일화 협상에 나서서 11일 이전에 본인이 조금 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틈이라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하신 대로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단일화 협상이 재개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식 농성 들어갔다고 밝혔고
그 전에 상임고문단 일분도 뭐 당사에서 단식 농성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상당히 부담이 되죠. 특히 이제 단식 같은 경우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젊은 시절 노동운동할 때 굉장히 많이 썼던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어떤 약자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꼭 목적을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가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김무성 이제 전 대표라든가 김미애 의원이라든가 이런 원로 의원들이 단식에 이제 참여한 것을 보고 상당히 부담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원로 선배 또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단식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할 때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의식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조금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2대2 아마 이제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 협상을. 네. 그게 중간에 중재적으로 나서시는 분이 이양수 사무총장입니다. 이양 사무총장이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 돌렸던 여론조사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여론조사 공표는 못하지만 그 당사자 양측에는 그걸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 수치에 대해서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결과가 있다 그러면 단일화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수치가 이제 양쪽에 통보되면서 단일화에 대한 어떤 협상이 물꼬가 급물살을 타면서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선관위가 이 공표 여론조사 돌린 것을 공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108조 제12항에 의해서 당에서 돌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거 발표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결정을 내려준 건데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 단일화 협상이 재개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가 될지 단일화가 최종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선관위가 이런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 단일화 협상 없이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 최종 후보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수십 년 동안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단 한 번의 토론도 거치지 않고 공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근거해서 후보가 교체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저는 보수 지지층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명분 없는 후보 교체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협상 이거에 좀 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잠시 후 약 15분 정도 뒤인 8시 반에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재개가 됩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의 중재하에 이뤄질 예정인데 김문수 후보 측 2인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 측 2인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단일화 2차 회동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이렇게 성과는 없었잖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어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중재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다른 거는 뭐냐면 중재자가 둘 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한덕수 후보가 좀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가 더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단일화 돼야지 본인이 출마냐 마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네. 11일이라는 날짜는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한 거지 한덕수 후보한테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많이 하셨었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쟁점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묻고 답하고 이걸 협상하고 아니면 다음 순서 넘기고 먼저 뒤에 거 얘기하고 다시 앞으로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협상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은 중재자가 있는 이양수 사무총장이 있는 그런 단일화 테이블은 결과가 오늘 자정 이전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총장이 아마 의원들 모여서 아마 대기하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제도 그랬었거든요. 갑자기 밤 사이에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 있으니까는 네. 경내에서 전부 다 퇴근하지 말고 지방 가지 말고 국회 경내에 대기하라고 했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어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한덕수 예비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언에 나섰다면 오늘은 사실 저희가 화면을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진행될까요? 글쎄요,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유리한 상황은 그 지도부에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이대로 진행돼 버리면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는 최대한 뭔가 그 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지금 이미 공표되지 못한 여론조사 갖고 하지 말고 남은 기간 지금 그래도 후보 등록까지 일요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나에게 뭐라도 기회를 달라라고 요구를 할 거고 당 입장에서도 그걸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 교체한 거에 대해서 또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처분 신청이 만에 하나 인용이 될 경우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소가 돼버리면. 그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도부는 최대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든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지 현실적으로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남은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경선 과정을 치러낼지를 듣다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들어온 얘기 들어보니까 신동욱 이제 수석 대변인입니다. 밝힌 내용인데 8시 반에 당 사무총장 주재를 해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후보자 둘이 이제 와서 나머지 한 명씩 배석해서 2대2 할 거라고 예상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러지 않고요. 양쪽에서 둘 다 실무진만 나온답니다. 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김문수 후보 쪽이죠. 그쪽에서는 김재원 이제 전 의원 플러스 원이 이제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손영택 전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죠. 이분 포함해서 플러스 원 이렇게 해서 실무진들끼리 일단 1차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앉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무진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1차 안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아까 말한 체크리스트들을 쭉 진행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다시 재가를 받아서 다시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2번 정도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자정이 아니라 뭐 새벽 넘어서도 단일화 최종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보통 뭐 단일화를 하면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의총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보통 통상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들이 생깁니까? 그렇죠. 사실 보수 정당에서는 단일화를 그렇게 많이 안 해봤을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 단일화의 역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2002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도 있었고 2012년 안철수 문재인의 단일화도 있었고 이 단일화가 늘 잡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정당 안에서 선출된 후보가 이미 있고 그런데 밖에 있는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단일화 문구 하나 갖고도 몇 달 싸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실제로 2002년, 2012년 사례 모두 당에서 선출된 후보는 누가 적합한가라는 문구를 원하고 당 밖에 있는 후보는 누가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 이 문구를 원하거든요. 어떤 문구로 돌리느냐에 따라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안에서도 여론조사 문구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실무진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일단 후보들이 안 간다는 거는 결단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케이 단일화 협상에 임해라.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받아와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서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단일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아마 실무진 2대2 협상에서 치열한 뭐 협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전국위원회 소집을 공고했었는데 뭐 가장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다, 극단적인 시나리오다 하는 게 국민의힘이 이제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 않는 거잖아요. 후보 미등록. 근데 만약 전국위원회를 열면 이 부분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후보 안 내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108명 의원이 있는데 후보를 안 내는 것은 스스로 이제 대선을 포기한 거. 그러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존재 자체에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기 때문에 후보 안 내는 상황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얘기가 제3의 정당. 그러니까 뭐 윤상희 의원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수십 명이 밖에 나가서 창당을 해서 거기에 한덕수 후보를 태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기호 3번도 받고 그 정당에서 선거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단일화가 된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게 갈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안에서 싸우고 어떻든 간에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지 그걸 한번 밖에 나가서 다른 새로운 살림을 차린 상태에서 다시 만나자. 그거는 이제 처음에 헤어질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시 나가면은 다시 못 만난다는 거를 뭐 만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또 없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흘러간 거 보면은 법원에서 이때 기각을 했기 때문에 단일화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양쪽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내가 아니라 오늘 내일 내로 해서 단일화가 이제 협상이 되고 11일 날 최종 후보 한 명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기호 3번을 받아서 뭐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뭐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명이 만약에 탈당을 하면 교섭단체 등록은 당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우리 20명의 의원이 이렇게 등록을 한다라고. 왜냐하면 교섭단체 등록은 사실 같은 정당이 아니어도 되고요. 무소속 의원 20명만 모여도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문제는 교섭단체 등록이 아니라 후보로 등록하는 거잖아요.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법상 정당으로 새로 만들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도 서울의 중앙당을 둬야 되고요. 17개 시도 중에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최소
그 5개 시도당이 하나하나가 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명의 현역 의원이라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당원 모집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내일부터 후보 등록입니다. 그러면 그 시도당 5개 창당 대회를 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 의원이 이런 문제들을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편법에 의해서 뭔가 다른 안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처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제3의 정당을 통한 아이디어는 사실상 그냥 상상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두 후보 간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나온 상태인데 사실 그 결과는 저희가 모르지만 김 후보가 우세할 경우 그리고 한 예비 후보가 우세할 경우 이렇게 나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김 후보가 우세한 결과로 나온다면 김문수 후보로 후보가 확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일화 얘기를 지금 꺼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 확정 바로 짓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도 단일화는 아마 할 것 같아요. 단일화 절차를 한번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정하자. 왜 그러냐면 한덕수 후보를 여기서 그냥 주저앉히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없는 거죠. 단일화 효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명으로 결정되면 나머지 후보한테서 적어도 그 사람의 70~80%의 지지율을 내가 흡수한다. 이게 전제되기 때문에 단일화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쪽을 주저앉히면 그쪽의 지지자들이 한 30% 정도밖에 넘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단일화를 위한 절차. 그러니까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더라도 단일화 과정은 한번 거쳐서 전부 다 양쪽이 다 승부할 수 있는 형식적인 공정성 절차를 완수하고 그렇게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지금 공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에 기반한 단일화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지금 협상에서 내일 하루라는 시간 동안 아니면 하루 반나절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떻게든 뭔가 단일화와 관련된 뭔가 다른 절차를 밟자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거기를 통해서 좀 반전을 꾀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문수 후보가 앞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의 통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남은 기간 동안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은 아마도 한덕수 후보로 교체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단일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김문수 대선 후보 그리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잠시 뒤 8시 반에 단일화 협상을 재개합니다. 당초 예정에 없던 양측 간 만남인데 앞서 법원이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김 후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단일화 협상 재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밤 8시 반부터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세 번째 단일화 협상이 재개됩니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 주재로 김문수, 한덕수 양 후보 측이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이 자리엔 각 후보가 직접 참석하진 않고 김 후보 측 2명과 한 후보 측 2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이, 한 후보 측에선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이 이 협상 대리인으로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건은 이 단일화 진통 끝에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 사태가 지속될 수도, 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녁 8시로 일정이 잡혀있던 의원총회는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의총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 3차 협상 결과 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단일화를 둘러싼 각 후보와 이 당의 움직임이 가팔라진 건 이 오는 11일로 임박한 대선 후보 등록일에 더해 이 법원이 김 후보 측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당 차원에선 이 정국위 개최 등 후보 교체 절차 진행에 이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분석인데요. 일단 이 3차 협상에서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 이 당과 각 후보 측의 추후 움직임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제 잠시 뒤 8시 반에 단일화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단일화 협상이고요.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입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양 후보 측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후보들은 직접 참석을 하지 않고 김 후보 측 2명 그리고 한 후보 측 2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8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세 번째 단일화 협상이 재개됩니다. 지금 그림에 관계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참석자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김문수 후보 측 2명, 한덕수 예비후보 측 2명인데 이제 김 후보 측에서는 김재원 비서실장 그리고 한 후보 측에서는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이 협상 대리인으로 나서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 주재로 열리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간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후보들은 직접 참석을 하지 않고 이제 후보 측 2명 이렇게 4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원래 이렇게 당사자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도 원만하게 좀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는 건가요? 실무자들은요. 지금 이제 경선 치르는 동안 그리고 지금 경선 이후에 지금 단일화 논의가 이제 논란이 되는 동안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지를 이제 1안, 2안, 3안, 4안, 많으면 5안까지도 아마 마련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네. 누구보다 본인이 짠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했을 경우 무엇을 주고 받는 게 가장 이익이고 손해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피디하게 좀 논의가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이양수 사무총장이 중재를 하면서 거기서 대충 핵심적인 정리 한번 끝나고 나면 네. 다시 한번 갔다 와라라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양측 후보의 재가를 받은 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이양수 사무총장이 오늘 이렇게 중재에 나섰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양측 다 협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만약에 단일화 협상을 끝내지 못하게 된다면은 네. 본인이 아닌 한덕수 후보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본인이 후보가 교체로 된다 한들 아까 말씀드린 혹시나 가처분 신청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교체돼 버리면 김문수 후보는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대선 나가는 거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를 없애는 그걸 취소시키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든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를 설득해서 단일화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본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양 후보 모두 그럴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이다. 다만 지금 이 정도 상황이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결론을 낸다고 한들 단일화의 시너지 이런 건 없을 것이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왜 이런 식의 이런 방식까지 거쳐가면서 이렇게까지 후보를 교체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생중계로 보셨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먼저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이 들어갔고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김재원 비서실장, 김문수 후보 측에서 온 김재원 비서실장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기 때문에 지금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결정이 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법원의 결정이 오늘 이 단일화 협상 테이블을 앉게 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제 이유가 된 거죠. 만약에 오늘 가처분 신청이 이제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 됐다 그러면요, 아마 네. 이 단일화 협상 오늘 안 열렸을 겁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 쪽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을 하지 않고. 당초 얘기했던 대로 다음 주 수요일에 하자 그 얘기를 계속 입장을 아마 고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사실 단일화가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당과의 내용이 좀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사그라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 지도부도 이 단일화 협상을 주목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견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소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하지 말자. 뭔가 다른 방식을 나에게 시간, 뭐 내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니고 내일까지라도 하루라도 시간을 더 달라라는 이런 요구들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국민의힘의 내분 상태, 지리멸렬한 상태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설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낸다면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아마도 일단 단일화에 응하겠다고만 한다면 그 원칙만 지킨다면 김문수 후보가
요청하는 거를 대부분 받아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도부도 아마도 지금 이양수 사무총장도 그 김문수 후보 측 입장,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아마 단일화만 한다고 하면 뭐든지 다 오케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아마 결론이 나와서 아마 내일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김 후보 측의 요구안을 만약 내놓는다면 당 지도부가 좀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난번과 똑같은 안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건 어렵겠죠. 어렵고 어쨌든 오늘 내일 안에 단일화를 해서 결정될 수 있는 어떤 안이라 그러면 그 작은 그런 안 같은 경우는 대세에 지장 없다면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후보 등록 마감 전에 단일화를 끝내는 거. 이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김문수 후보가 제안하는 어떤 작은 것들은 쉽게 수용이 가능할 거다 그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여론조사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아까 그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양측 후보들은 보여줄 겁니다. 근데 네. 자,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면은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어느 쪽이든. 네. 글쎄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면은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덕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게 된다면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다른 방식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여론조사는 내가 인정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수용해 달라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 두 후보 측에 알려진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바로 결정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김문수 후보 쪽에서 그 여론조사를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내일 오전에 방송 토론 한번 하고 내일 그날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일 저녁에 단일화 후보를 정하는 이런 아주 압축적인 그런 단일화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한 번 더 단일화 절차를 들어간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나올 수 있죠. 지금 이제 단일화 갈등 때문에 지금 국민의 눈과 시선이 굉장히 많이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것 때문에 심지어 지지율까지도 지금 출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만 여기서 되게만 해라. 제발 단일화 되라. 그리고 지금 단일화 안 되면 이번 투표 참여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지지층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일화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달라진 양태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빅텐트가 바로 착수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첫 단추가 되겠죠. 그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약 단일화가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된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중도층을 이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후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중도층을 이제 표방하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였었는데 아마 한덕수 후보와 중도층 싸움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도층 이제 확장에 대한 그런 전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만약 단일화 확정됐다 그러면은 중도층보다는 지금 있는 전체 민주당 지지 세력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 나오는 그 압도적인 어떤 40% 후반대의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단속하는데 거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저희는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로 만약 교체가 된다, 바뀐다고 한다면 한덕수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이 윤석열 정부의 파면당한 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민주당이 프레임을 짜지 않아도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과연 나올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부터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김문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뭔가 비상계엄에 대한 뭐 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뭔가 경선 과정 내내 탄핵에 뭔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고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탓이 아니라 민주당 탓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든 어쨌거나 탄핵을 반대했던 그리고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비상계엄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후보들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전략의 수정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내홍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 모습은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도층에서는 좀 보기 안 좋죠. 당연히 이게 싸우는 모습 이제 많이 나오면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서로 협의하고 타협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지 이게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지 않고 어떠한 결과물도 안 나오는데 갈등하는 모습만 보인다 그러면 지지하지 않지요. 이제 보기 싫어서 눈을 돌릴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해가지고 단일화 어쨌든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원래 단일화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순조로운 단일화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일화는 한 명의 이제 자리를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 필연적인 거고요. 근데 그 갈등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게 그 갈등을 에너지로 해가지고 이제 국민적 총의와 당원의 총의가 모여진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모아서 빅텐트를 열고 그렇게 해서 대선을 치른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승산이 있는 거죠. 지금 각종 여론에서 보면 범보수 지지율 다 더하면은 상당히 차이가 안 나는 아주 깻잎 한 장 차이로 굉장히 좁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단일화만 시작된다면은
단일화만 성공한다 그러면 빅텐트에 이제 첫 단추가 끼워지면서 본격적인 텐트 차르기가 만들어질 거다를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8시 반부터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세 번째 단일화 협상이 재개가 됐습니다. 후보들이 직접 참석은 안 했고요. 김문수 후보, 한덕수 예비후보 측 2명씩 참석을 하는 것으로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후보 단일화 관련된 논의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 파기환송 판결 중립성 논의를 위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26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될까요?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매우 크게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법관들은 지금 사법부의 그 핵심은 사실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사법부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이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서 뭐 대법원에서는 신속하게 판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느낄 때는 매우 졸속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등법원도 무리하게 15일로 일정을 잡았다가 이재명 후보 측의 민주당 측의 그 수정 요청으로 연기 요청으로 인해서 6월로 다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사실 명백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6월 12일부터 5월 12일부터 본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본 선거가 시작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후보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어떤 후보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공정한 선거의 기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그런 무리한 일정을 잡았던 것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지금 현재의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법관들이 모여서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내부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 그 주제를 통해서 논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아니면은 정치권의 그 사법부 압박이 쟁점이 될까요? 사법부의 압박이 더 쟁점이 되겠죠. 지금 이제 사법부가 지금 유죄, 무죄 나올 때마다 이제 민주당 입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무죄 나오면은 이제 존경한다.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면서 유죄가 나오면은 정치 개입이다, 뭐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들을 겨냥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5년 내내 검찰 개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이제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겨냥한 검찰 개혁을 했었고, 근데 정작 본인이 검사한테 수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수사당했죠. 수사당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입시 부정이라는 아주 파렴치한 저는 범죄 저질렀다 생각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 관련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 판결을 이제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사를 대상으로 법원 개혁이라는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사든 판사든 일단 우리 민주당에 또는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이건 사법부를 존중하거나 또는 사법부와 건강한 삼권 분립이 아니라 이건 사법부를 어떤 몸통의 꼬리로 생각하는 그 정도 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삼권 분립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행태다 그래 봅니다.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또 오늘 경북 칠곡에서는 이 사법 체제가 정치에 오염이 되면 뭘 믿고 살겠냐면서 이제 사법부를 지적했단 말이죠. 이 의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사법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거기서 논평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뭐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도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실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똑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사법부의 판결 내용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뭔가 사법부라고 해서 이게 뭐 불가침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법원들이나 아니면 법 판관들이나 아니면은 이 검사들이 이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뭔가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없지 않느냐. 공수처나 이런 걸 통해서 자체 징계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절대 징계를 하지도 않고 공수처의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이 뭔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사법개혁의 골자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사법부가 물론 상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 독립성이라는 명분 아래 너무나도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을 해왔을 때 그들을 제어하지 못했다. 그들을 개혁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의식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들을 개혁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화두를 던진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지금 후보가 보이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이런 것 같아요.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법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누가 수사를 하든 또 누가 재판을 하든 그거는 탄핵의 대상인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거나 존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 같은 경우 불출석이 30배 넘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안 받았죠. 도망다녔죠. 그리고 변호사 선임 안 하면서 재판 지연했죠. 일반인 같은 경우 이거 상상도 못 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바로 법에 엄중한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바로 구금한다든지 감치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 그 권한을 이용해서 방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남아가지고 대선까지 출마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를 뽑았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 그것도 단 하나의 재판이 아니라 5개의 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드니까 이렇게 사법부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도저히 그 후보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를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사법부를 탓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 민주당에서 정상적으로 후보를 뽑지 못한 그 책임을 스스로 물어야지 사법부에게 떠넘기면서 사법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정상적으로 후보를 선출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절차를 어겨가면서 뭔가 억지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지금 당대표 아니면 지도부가 뽑았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뽑았습니까? 지금 거의 100만이 넘는 당원들의 투표와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한 여론조사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입니다. 사실 그 투표 결과 역시 당심과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는 두 가지가 거의 일치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사법 리스크였다면 그런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지지를 보내주셨을까요? 그 국민들과 당원들이 느낄 때는 이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 후보로 선출해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왜 이런 후보를 뽑았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국민들과 주권자들 그리고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해준 것을 우리는 따랐을 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도요.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국민을 뽑아준 사람이고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포퓰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4선 대통령 한 사람이거든요. 그분도 선거로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국은 국가에 비극이 됐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선거라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 모든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고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